자, 오늘 이제 총론이죠. 목이 이제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마디도 안 했더니 아까 인사할 때 처음 했던 이 기름칠을 하려고 이게 목소리가 그랬나 봅니다. 감기 기운도 약간은 있긴 한데요. 괜찮습니까 이제? 자, 이 총론은 아까 부동산 뭐 하고요? 부동산 개념하고 부동산 분류, 그다음에 부동산 특성, 그다음에 부동산 속성, 이렇게. 요거는 이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죠. 자, 이제 먼저 부동산 개념이에요. 부동산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그 말 그대로 보자면 부동산이란 말이 움직이지 않는 물건 또는 움직일 수 없는 재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토지는 당연히 움직이지 않는 거고요. 거기에 붙어 있는 건물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할 때 토지하고 건물만 생각할 수 있느냐 또는 다른 것이 더 있을 수 있느냐. 자, 이걸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을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이게 어느 한쪽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보거든요. 예를 들어 코끼리를 장님이 만질 때 다리 만진 사람은 전봇대 같다 그러고 귀를 만진 사람은 큰 부채 같다 그러고 각각을 보면은 이제 다른 모습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동산 개념을 볼 때 어떤 한쪽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본다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을 할 때도 다양한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활동하면 무슨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거창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집을 하나 사도 그거는 부동산 활동이고요. 또는 건물 지어서 파는 사람들, 건축업자들, 그럼 이제 그것도 부동산 활동이에요. 또 부동산 중개 활동도 그 부동산 활동이고요. 자,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이 집을 산다라고 해보세요. 집을 산다면은 어떤 측면에 중점을 맞춰서 이제 집을 알아보실 거예요? 집을 알아보신다면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또는 중점을 둬서? 가격? 아니면 위치? 환경? 주변 환경?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 환경이다, 위치다. 그러면 이제 위치 같으면 이제 접근성 같은 거요. 이쪽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접근성, 그다음에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은 어떤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물리적인 측면이나 또는 기술적인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위치 괜찮고 주변 환경 괜찮으면은 바로 그냥 계약서 씁니까? 가격을 봐야죠. 가격대가 적당한지, 그리고 앞으로 좀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지 않나요?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거는 경제적 측면이라고 해요. 또 그럼 가격도 적당하고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접근성 괜찮고 주변 환경 괜찮고, 자, 그러면은 확인도 안 하고 바로 계약서 씁니까? 뭘 또 확인해야 돼요? 등기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등기부 아니에요. 그 기본이죠. 그러니까 등기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인 측면이에요. 법적인 측면. 권리 상태를 봐야 되죠.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압류가 들어와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인 측면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측면을 부동산학에서 3대 측면이라고 해요. 3대 측면. 이 3대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동산 거래 활동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은 다 그래요. 예를 들어 이제 부동산 개발에서도요.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 지어 분양하는 경우에 토지를 살 때는 뭐를 고려하면서 사야 돼요? 이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런 거 보려면 이제 공법상 규제 사항들을 봐야 되죠. 그런 거는 법적인 측면이죠.
당연히 그 소유주가 누군지, 압류 들어와 있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법적인 측면 고려해야 됩니다. 먼저 말씀드린 거는 공법적인 측면이에요. 뭐 건물 이런 건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 이거는 공법적인 사항이고요. 또 등기부상 이 토지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사법적인 측면. 그는 공법 사법성의 이런 측면을 살펴보고 계약을 써야 될 거고요. 또 개발을 한다라고 할 때는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분양 수익금보다 적어야 되겠죠. 분양 수익금이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개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무슨 측면이에요? 경제적인 측면이죠. 자, 근데 또 땅을 샀는데 밑에 집안이 안반이거나 이러면 어떻습니까? 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공기를 맞출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물리적인 측면도 봐야 되죠. 기술적인 측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든 거래를 하든 또는 중개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대체로 법적인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이 3대 측면이 늘 개입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부동산이 뭔지를 볼 때도 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동산이 뭔지를 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동산이 뭔지를 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부동산이 뭔지 보고, 이렇게 다 살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개념을 볼 때도 법적 개념이 있고요, 경제적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개념 또는 물리적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3대 측면을 모두 살펴보는 것을 복합 개념으로 살펴본다 그래요. 복합 개념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는 부동산을 복합 개념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복합은 종합으로 번역을 해도 돼요. 종합. 여러 측면을 동시에 다 살펴보는 거죠. 어느 한쪽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살펴봐요. 자, 근데 법적 개념 하면은 법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법들이 많은데 그 많은 법들 중에 가장 기초적인 법이 바로 화요일날 공부하신 민법이요. 민법이 가장 기초적인 법이에요. 민법이 역사가 제일 오래됐어요. 민법의 역사가 몇 년이다 혹시 들은 적 있나요? 민법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민법 말고요. 전 세계적으로 민법의 역사는 2000년 넘고 한 3000년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2000 몇백 년이에요. 로마 때부터 내려왔습니다. 로마 때부터. 그러니까 민법의 역사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자, 그 민법에서 부동산을 정해놨어요. 민법에서.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및 건물이 아니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정해놨어요. 토지 및, 요걸 이제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민법상 개념을 협의의 부동산이라 하고요. 협의의 부동산이 있다는 것은 뭐도 있다는 얘기예요? 광의의 부동산도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민법상 개념, 민법상 토지와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정착물 합니다. 정착물. 자, 어디에 붙어 있는 거요? 토지에 붙어 있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토지에 붙어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토지와 건물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정착물이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겠죠. 여기서 벌써 그런 거를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건물만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니구나. 자, 그럼 이게 빠른 사람들은 부동산이라고 할 때, 협의의 부동산이요. 협의 부동산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 뭐란 얘기예요? 정착물이 부동산이란 얘기예요. 맞잖아요. 협의의 부동산 해서 토지 및 그 정착물 했으니까 토지가 부동산이면서 뭐도 부동산이다. 정착물도 부동산이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만 아니고 땅에 붙어 있는 거는 다 뭐라고요? 부동산이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땅에 붙어 있는 건 부동산이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이제 자세히 해야 되고요. 일단 다른 걸 좀 말씀드리면 광의의 부동산 하면은 위에 있는 협의의 부동산이 그대로 내려와야 되겠죠. 토지와 토지에 붙어 있는 것 말고도 뭔가가 더 있다는 얘기죠. 자, 뭔가 더 있는데 요거는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죠.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면서도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 이렇게 합니다. 의제. 의제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이거는 이제
그 의지한다, 뭐뭐에 빗대어 생각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이렇게. 자, 여기서는 이제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 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광의의 부동산은 여기 토지 및 그 정착물까지 한 협의의 부동산에 요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물이 뭔지, 준부동산이 뭔지 요거 정리하면은 법적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죠. 맞나요? 토지, 정착물, 여기까지 협의부동산, 그 다음에 준부동산까지 하면 광의부동산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경제적 개념은 어떤 측면에서 보는가 하면은 부동산을 상품이라고 봐요. 상품. 부동산을 상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이런 것과 관련된 원리나 원칙을 공부하는 게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는 얘기는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이 상품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그 상품이라는 게 보통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상품이에요. 상품.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 자, 근데 건물은 당연히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데 토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토지는 자연물입니다. 물론 거기 뭐 개간을 하거나 택지 조성을 할 때는 인간의 노력이 투입될지라도 그거는 인간이 노력에 투입된 것일 뿐이지 원래 그 토지 자체는 자연물이죠. 그 자연물이지만 그걸 뭐로 취급하는 거예요? 상품. 사람이 만들어낸 것 같이 뭐로 취급해요? 상품으로 취급해요. 상품. 자, 근데 그런 상품들 중에는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것들을 생산요소라 그래요. 생산요소. 자, 예를 들어서 농민이 토지를 매입을 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을 판매를 합니다. 자, 요거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죠. 이때는 토지가 생산 요소가 되는 겁니다. 또 건설업체에서 택지를 매입해서 아파트 지어 분양해요. 이때도 아파트 짓기 위한 생산 요소가 되죠. 자, 그런데 생산 요소로서의 성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생산재라고도 하는데 소비재로서의 성격도 있어요. 내가 벤츠 자동차를 샀는데 긁을까 걱정이 돼서 사고를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자, 이럴 때는 그 토지는 무슨 다른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목적이 아니죠. 그냥 내가 사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럴 때는 소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하든지 대부분은 이런 성격도 있고 이런 성격도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격이 더 강하냐 약하냐 이런 차이는 있죠. 토지의 경우에는 이런 성격이 더 강하고요. 이런 성격이 약합니다. 근데 주택은 어떨까요? 주택은 이런 성격이 더 강하겠죠. 이런 성격이 좀 약하고요. 물론 이런 성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임대사업자예요. 임대사업자로서 주택을 매입을 하는 거는 그거는 생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생산 요소. 그죠? 생산 요소로 구입하는 거죠. 제가 그 집에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거 해가지고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뭐예요? 생산 요소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은 생산 요소를 모든 재화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따지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업체에서 구매하는 거는 모두 다 생산 요소예요. 업체에서 구매하는 거는. 자, 여기 지금 이 마이크 있죠, 마이크. 이 마이크가 저희 집에도 있어요. 그 칩 끼워 넣는 마이크. 노래방 칩 끼워 넣는 거.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켜놓고 하면 이렇게 노래방 가라오케 이때 나옵니다. 이게 노래도 부르고. 자, 요런 마이크가 여기에서 업체에서 구매하는 건 뭐예요? 생산 요소예요.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들은 강의 서비스라는 상품을 구매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강의 서비스라는 상품을 구매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학원은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죠. 상품을 지금 생산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 강의 서비스라는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산 요소가 필요하죠. 여기 여러분들 앉아 계신 책상, 걸상, 이 마이크, 이런 공간, 그리고 여기 업체 직원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 요소들인 거죠. 생산 요소들. 맞나요? 자, 그래서 지금 데스크에서, 저기 데스크에서 쓰는 거라면
아무리 사소한 걸 할지라도 이 볼펜 하나라도 볼펜 없으면 이거 기록하고 하는데 불편하죠. 예, 강의 서비스를 온전하게 제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업체에서 구매하는 건 전부 다 뭐다? 생산 요소예요. 업체에서 예, 가정집에서 구매하는 건 모두 다 소비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그렇게 구분하면은 보세요. 자, 이 책상 이게 저쪽에 가면은 소비재, 이쪽에 가면 생산재. 그러면 이쪽에서 사용하는 생산 요소는 이 학원에서 생산한 그 강의 상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생산 요소는 뭐 책상, 걸상, 마이크, 뭐 분필 이렇게 일일이 다 나열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산 요소를 크게 세 수로 범주를 나누었어요. 세 수로 크게.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생산 요소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생산 요소가 뭐냐 그러면은 노, 자, 토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자토. 노는 노동이고요. 노동. 자, 지금 학원에서 강의 서비스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목별로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직원들이 있어야 되죠. 이게 뭐예요? 노동이죠. 그다음에 자본이에요. 자본. 자, 자본은 뭐예요? 돈인데 돈. 이런 거 살려면 다 자본이 있어야 되죠. 굳이 생산 요소를 책걸상, 마이크 이런 공간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거는 무엇으로 해결한다? 자본으로 해결해. 자본. 그다음에 토지예요. 토지. 자, 이렇게 세 수로 나누는 거를 삼분법이라고 해요. 삼분법. 근데 경제학에서는 노자로 해서 끝내버려요. 노자. 왜요? 현대적인 이 상품 생산에서는 토지라는 것의 생산성을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고 토지는 어디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본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그냥 노자 해서 이분법을 해요. 근데 부동산 학이니까 우리는 노자 토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인 만큼. 그래서 우리는 주로 노자토 합니다. 노자토. 근데 사분법도 있어요. 뭐 나중에 이제 딱 한 번 나와요. 경영이라는 걸 집어넣으면은 생산 요소의 사분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감정평가론에 조금 뒤에 좀 깊게 들어가서 딱 한 군데 나와요. 그래서 그냥 보통은 이제 노자토 하면 돼요. 생산 요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은 인간에게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자본 했죠. 자본. 토지를 요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토지를 요 속에 집어넣어서 생각할 때는 하나의 자본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어떤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더 이상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내용이 없어요. 더 이상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틀을 보면은 부동산 개념이라는 이제 나무 줄기가 있다면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은 굵은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법적 개념은 다시 어떻게 나누어져요? 협의회 부동산과 광역부동산 장가지가 나눠지고 거기 또 갈라지고 뭐 이렇게 잎사귀 그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은 바로 잎사귀 그려요. 더 이상 내용이 없어요. 잎사귀 바로 그리면 더 이상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 법적 개념만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을 어떻게 보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하면은 공간이 어떠하다 또는 위치가 어떠하다, 환경이 어떠하다, 자연이 어떠하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또는 뭐 토목, 지질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건 뭐고요? 기술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의 내용이 없고요. 시험에 출제돼도 이런 식이에요. 이거 자산, 자본, 공간, 자연 이렇게 섞어 놓고요. 다음 중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서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것만 더 추가하면 이제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뭐를 더 추가해야 돼요? 두 가지. 정착물이 뭔지, 그다음에 준부동산이 뭔지, 요걸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정착물 들어갑니다. 정착물. 정착물은 아까 땅에 붙어 있다 그랬죠. 땅에 붙어 있는데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거는 안 돼요.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것은 정착물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 물건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정착물이에요. 제가 지금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시험에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시험에는 항구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토지에 항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정착물이에요. 항구적 또는 지속적,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잠깐 동안 있으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라고 했는데 그걸 다른 표현을 쓰자면은 그 물건의 효용 가치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 물건이 그 자리를 벗어나면은 효용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정착물이에요. 자, 건물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건 대부분 뭐예요? 철거죠, 철거. 그 효용 가치 끝나는 겁니다. 담장 어때요, 담장? 담장도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건 대부분은 철거죠. 효용 가치 끝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착물이라는 거죠. 정착물. 그죠? 자, 일단 그러면 정착물이 아닌 걸 볼까요? 정착물이 아닌 걸. 항구적으로 붙어 있는 건 정착물인데 정착물이 아닌 거. 자, 예를 들어 공중전화 박스 볼게요. 공중전화 박스는 밑에 볼트 너트로 죄놨습니다. 그 판을 보면은 이 철판이 있어서 그 시멘트로 설치를 한 후에 그 볼트가 위로 솟아오르게 해놓은 후에 너트로 이렇게 재놨어요. 그 구멍을 뚫어서. 만약에 이 위치가 잘못됐을 때 위치를 옮겨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장이 없죠. 이런 것들은 항구적으로 계속적으로 물건의 효용 가치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동산이에요. 정착물이 아니다 그럼 뭐라고요? 동산이 되는 거죠. 정착물이다 하면 뭐고요? 부동산인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공중전화 박스 그렇고요. 영화 촬영 세트 같은 거. 영화 촬영 세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은 이 자재를 쉽게 떼서 다시 다른 데 붙일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판잣집도 마찬가지야. 판잣집도 이게 판자로 덧대어 이렇게 붙여 박아놨기 때문에 이거 빼가지고 이렇게 목 같은 거 빼서 그 자재를 다시 이용해서 다른 데서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중전화 박스, 그다음에 판잣집, 또는 뭐 비닐하우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 등등등 많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나무를 볼게요. 수목. 땅에 뿌리를 박고 자라는 나무들. 그 수많은 나무들이요. 가로수도 있고 뭐 조경수도 있고 산에 자라는 나무들도 있고 그 수많은 나무들이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언제든지 다른 데로 옮겨서 다시 심고 다시 심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죠. 대부분은. 맞잖아요. 그 수많은 산에 자라는 나무들이 만약에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건 주로 어떻게 해서요? 벌목이죠, 벌목. 벌목에서 사라지는 거고. 맞죠? 다음에 가로수도 대부분 길을 새로 이제 도로가 폐지가 되거나 할 때 다른 도로 만들거나 할 때 그 나무들도 다 대부분 어떻게 해요? 배죠, 배. 이거를 다 뽑아서 딴 데로 옮겨 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가로수 같은 것들도 다 베어서 없애버리죠. 이런 것들은 뭐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이런 거는 뭐라고 봐요? 정착물이죠.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정원수 파는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정원수 파는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임자만 나면 그 집 마당으로 가서 심겨질 운명이죠. 지금 있는 자리가 죽을 자리가 아니죠. 옮겨 심어야 그때부터 그 자리가 죽을 자리죠. 맞나요? 그러니까 가시개 수목이라고 하는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를 말해요. 정원수 파는 집에 임시로 심어놓은 그런 나무는 그는 정착물이 아닌 거죠. 가시개 수목. 가시개 수목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묘목 같은 거는 뭐예요? 묘목. 묘목도 그 자리가 아니죠. 이제 묘목은 이제 뽑아서 또 딴 데 가는 거니. 이런 거는 정착물이 아닌 거죠. 정착물이 아니라 뭐다? 동산이다.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이에요. 이건 동산이에요. 정착물이면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이에요. 동산. 그래서 얘네들은 동산이에요. 동산. 여기다 써드릴까요? 여기 이제 요거면 동산이고
여기는 뭐란 얘기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 자, 됐죠? 일단 토지 및 그 정착물 할 때 여기든 뭐 여기든 토지 및 그 정착물 할 때 정착물이 아니면은 뭐라고요? 동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고 정착물이 부동산이니까. 자,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는 이 정착물 중에서 다시 나누어요. 정착물 중에서 다시 나누어서 하나는 독립 정착물 하고요. 하나는 종속 정착물 이렇게 해요. 독립 정착물은 뭔가 하면은 땅 주인하고 그 위에 정착물 주인이 달라질 수 있는 거 말이에요. 땅 주인과 정착물 주인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를 말해요. 그럼 뭐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건물이에요, 건물. 건물은 등기부가 따로 있죠. 건물은 등기부가 따로 있어서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여러분들 이제 11월 달부터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죠. 들어보셨나요? 법정지상권은 법에 정한 지상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통의 지상권은 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계약을 합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에 따라서 그 지상권을 등기부에 등기하면서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용하면서 지료도 주고 뭐 이렇게 이게 보통의 지상권이에요.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법정 지상권은 이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 이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계약 구조가 아니라 자동으로 법에 정한 대로 지상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가 하면 자, 어떤 사람이 자기 토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상환을 못 하니까 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경매를 넘기는 거죠. 자, 경매를 넘겼는데 이 토지하고 건물 각각 등기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토지를 낙찰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건물을 낙찰받은 거예요. 주인이 달라졌죠. 원래 같은 사람이었죠.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은 사람이었다가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같은 사람이었다가 어떤 이유로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지게 됐을 때 건물 주인한테 자동으로 지상권이 생겨요. 이게 법정지상권이에요. 됐나요? 자, 이게 뭐를 전제로 한 표현이에요?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질 수 있는 거를 전제로 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단 말이에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건물 같은 것이 바로 독립정착물의 대표적인 거예요. 건물.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건물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요 뒤에 거를 말씀드릴까 말까 지금 고민이에요. 고민. 왜냐하면 뒤에 거는 지금 몰라도 관계는 없어요. 나중에 알아도 되는데 뭐 알면 좋은 거고 해드릴까요? 몰라도 관계없고 나중에 해도 되고. 자, 근데 여기 이제 뭐냐면은 혹시 민법에서 했을지도 몰라요. 명인방법 갖춘 수목 그럽니다. 들어보셨어요? 민법에서 했어요? 아, 벌써 민법에서 했어요? 아, 그러면 약간 이제 맥이 빠지네. 명인방법 갖춘 수목 그래요. 명인방법 갖춘 수목. 자, 수목인데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에요. 명인은 뭔가 하면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명인방법이야. 그러니까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게 어떤 방법이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명찰 달아놔도 되고요. 나무 껍질 까서 이름 써넣어도 되고요. 또는 여러 그루의 나무라면은 울타리를 쳐서 거기 팻말을 박아놔도 돼요. 알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그루면 그냥 그 한 그루에다가 명찰 달아놓든가 그 나무 껍질에다가 이름 써놓든가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여러 그루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은 얘는 뭐라고요? 독립정착물. 그 의미는 땅 주인과 그 정착물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뜻이죠. 예, 그런 뜻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은 농작물이 있어요. 농작물.
농작물. 농작물은 자 이게 여러분들 그 가을 추수철에 밭대기 한다 그러죠. 밭대기. 밭대기로 넘기잖아요. 밭대기로 넘길 때 땅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농작물만 넘어가는 거예요. 농작물만 넘어가는 거죠. 그럼 땅 주인과 농작물 주인은 달라질 수 있죠. 맞나요? 자, 이게 수확해서 넘기는 거예요. 땅에 붙어 있는 채로 넘기는 거예요. 땅에 붙어 있는 채로 넘기는 거죠. 정착이 돼 있는 채로 넘기는 거죠. 아직 배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정착은 정착인데 주인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이라는 거예요. 독립정착물. 됐나요? 자, 이것도 뭐란 얘기요? 독립정착물,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기 이 여름철에 그 논에 심겨져 있는 벼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대답을 못해.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라고요. 부동산. 부동산이에요. 벼, 자라는 벼. 아시겠어요? 이 공부를 했다면 이제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 마인드가. 벼가 뭐라고요? 부동산. 자, 상추. 부동산. 더군다나 급이 얘하고 같은 급이에요. 급이 얘하고 같은 급이라고. 주인이 달라질 수 있는 독립정착물로서의 부동산이라고요. 예, 더군다나 우리 민법 판례상으로는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이 소리가 뭐 허락 없이라는 얘기예요. 허락 없이. 근데 시험에는 허락 없이 이렇게 안 나오고요. 권원 없이 이렇게 나와요. 권원 없이 무단으로 경작했을 경우에도 그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예요. 경작자 소유라는 얘기는 뭐예요? 토지 주인과 그 농작물 주인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원이 있든 권원이 없든 전부 다 농작물은 뭐예요? 독립 정착물이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상추가 뭐라고 이제 앞으로? 부동산이요. 상추도 부동산, 벼도 부동산, 농작물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근데 딱 베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동산이 되는 거죠. 땅에 붙어 있는 상태는 부동산이에요. 됐죠? 예, 그렇게 이제 마인드를 바꾸시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독립정착물이 됐고요. 그다음에 종속정착물은 독립정착물이 아닌 이제 나머지 붙어 있는 거는 전부 다 종속정착물이에요. 그냥 수목하면 뭐예요? 그냥 수목하면 가시개 수목은 동산이죠. 아까 가시개 수목은 동산이었잖아요. 예, 명인방법 갖춘 수목은 독립정착물로서 부동산이고, 예, 그냥 수목하면은 종속정착물로 부동산이에요. 다 일단 부동산이에요. 산에 심겨져 있는 또는 자생하고 있는 나무들 뭐라고요? 부동산이라고요. 그 산의 땅만 부동산이 아니라 자라는 나무도 부동산이라고. 됐나요? 예, 다음에 교량, 담장 다 뭐라고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됐나요? 자, 이제 부동산이 뭔지 아셨죠? 정착물이면 땅에 붙어 있는 거는 다 뭐라고요? 부동산이라고요. 땅에 붙어 있는 건 다 부동산. 예, 근데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건 빼고, 예, 잠깐 동안, 예, 일시적으로 붙어 있는 건 빼고, 땅에 붙어 있는 건 다 부동산.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건물하고 같은 급의 부동산이냐, 예, 아니면은, 예, 다른 부동산이냐. 부동산은 부동산이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보면서 얘기할 거 많죠? 전 가로수 부동산, 붙어 있는 거, 예, 웬만한 건 다 부동산이에요. 다만 이제 뭐 공중전화 박스, 신호등, 뭐 가로등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런 것들은 이제 항구적으로 붙여 있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된 거예요? 정착물까지가 된 거죠. 이제 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준부동산 하면은 이제 이 부동산 개념이 끝나는 거예요. 다 해요, 다. 그럼 준부동산이 뭐냐?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자, 이거는 민법상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초면인데도 굉장히 빨리 친해진 것 같아요. 제가 반말하니까 같이 반말하고. 부동산이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자,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자, 여기서 민법상 부동산은 아닙니다. 근데 민법상 부동산
처럼 취급한다 그랬죠. 자, 어떤 측면에서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가 하면은 이런 측면에 조금 이제 어려운데 이게 민법에서도 하지만 이 공시법에서도 할 거예요. 공시방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시방법. 이 공시방법은 이 권리 상태가 어떤지를 나타내 보이는 방법이에요. 어떤 물건의 권리 상태, 그러니까 소유주가 누군지,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또는 뭐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이런 거를 부동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통해서 나타내요. 등기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동산은 점유예요, 점유. 동산은 어디든 굴러다니는 놈이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 지배하고 있는 상태, 요 상태가 저 사람 거겠구나, 저분 거겠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요 갖고 있는 요 상태 뭐라고, 지배하고 있는 상태, 요게 점유예요. 점유 상태를 보고 그 사람 거구나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갖고 계시니까 다들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다음에 지금 이 책걸상은 이 건물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학원 소유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학원의 업자 소유, 주체, 사장 소유거나 뭐 이렇게 원장 소유거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점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인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경우에 제가 집에 세간살이 다 들여놓고요, 키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잠도 자고요, 그리고 손님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요. 요게 제 살고 있는 집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부동산은 자, 제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명의가 제 소유 명의로 돼 있을까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부동산은 점유 상태 가지고는 그를 소유자를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뭐를 떼봐야 된다고요? 등기부를 떼봐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와이프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뭐 누구 태워도 주고 세차도 하고 기름도 넣고, 자, 이게 자동차를 제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키를 들고 태워주고 이렇게 세차도 하고 이렇게 뭐 고치기도 하고, 제가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 그랬죠. 자동차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자동차가 언제 부동산이 됐죠? 예. 자동차가 언제 부동산이 됐어요? 자동차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자동차는 동산이죠, 동산. 어디든 굴러가라니는. 이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 밖에서는 멀쩡한 분들을 여기 모셔놓고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러워요. 자동차는 동산이잖아요. 동산이죠. 동산인데 지금 제가 키를 갖고 다니고 사람 태워주고 고치고 세차하고 기름 넣고, 이게 뭐 한 상태예요? 점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맞죠? 자동차 동산이면서 점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 거라고 추정해서 제가 이거 100만 원 받을 테니까 사라, 싸게 팔 테니까, 키 넘겨주면서 돈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동차는 그게 안 된다고요. 일반 이런 물건은 돼요. 일반 이런 물건은 내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갖고, 이거 야 핸드폰 이거 쓰다가 이게 다른 걸로 바꿨는데 이거 너 그냥 10,000원만 줘라, 이렇게 파는 거, 이렇게 파는 거, 이거는 가능하죠. 이거는 가능해요. 동산은 그냥 그 점유 상태를 믿고서 소유주라고 추정을 하고서 그것을 구매하고 이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건 되는데, 이게 이 동산 중에서도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를 떼봐야 돼요? 자동차 등록 원부를 떼봐야 돼요. 원부를. 등록증에도 안 나옵니다. 등록 원부를 다 떼봐야 돼요. 원부를 떼보면은 20년 전에 안 냈던 과태료도 지금 거기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몇 년이죠? 작년에 폐차를 했으니까, 작년에 폐차를 한 차에 한 13년 전에 안 냈던 과태료가 거기에 이제 압류가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차 폐차하는 날, 그 전차 폐차하는 날 딱지가 붙은 거예요. 폐차하는 날. 그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떼로 간 사이에, 이제 그 폐차로 가려면 그거 떼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 잠깐 사이에
딱지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억울한 거죠. 된 지 얼마 안 되고 3분도 안 지났어요. 3분도 안 지났는데 딱지를 붙여놓은 거죠. 근데 그 과태료에는 어떤 차 넘버가 적혀 있어요. 그 폐차하는 차 넘버가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폐차하니까 그냥 안 됐죠, 당연히. 폐차하니까. 자, 그러니까 압류를 붙여도 이제 그 차에 이제 그 차는 없으니까 안 붙을 줄 알았죠. 근데 웬걸 작년에 폐차로 폐차하려고 해서 떼봤더니만 그게 거기까지 붙어 있어요. 옛날 차 그 안 냈던 게 그 다음에 취득했는 차에 그거 압류가 붙어 있어요. 아무튼 자동차의 경우에는 등록 원부라 그러죠. 그 등록 원부를 떼봐야 주인이 누군지,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저당도 있어요. 저당도. 자동차 할부로 사잖아요. 할부로 사면 그거 다 저당 들어와 있어요. 다 있어. 그러니까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에요. 동산인. 자동차 동산입니다.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유주, 권리관계 이런 거를 확인하려면 뭘 떼봐야 돼요? 자동차 등록 원부를 떼봐야 되죠. 그게 뭐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의제부동산 또는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공시방법이 뭐란 얘기예요? 공시방법이 등록이나 등기 또는 등록이라 그래요. 경우에 따라 등기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등록하기도 해요. 자, 요것 때문에 자 얘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에요.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있으니까 준부동산 이렇게 한다고요. 됐죠? 자, 이걸 빨리 캐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캐치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 탈 때마다 준부동산 탄다 이렇게. 이거면 빨리 이제 캐치하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배운 거를 바로바로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자동차도 있고요. 건설기계도 있고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이 다 등록하게 돼 있어요. 등록. 법이 있어요. 항공법, 선박법 이런 관리하는 법이 있어요. 저 자동차 관리법 저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쪽으로 오면은 협의회 부동산은 아까 민법이라고 그랬죠. 광해부동산은 이 민법 말고 다른 법이 있죠. 다른 법이. 기타 다른 법들이 있어요. 그런 법들에서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것을 포함하니까 이제 전부 다 법적 개념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협의회 부동산, 광해부동산. 됐나요? 이거 말고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한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등기하게 돼 있어요. 등기. 이 재단 하면은 재산의 묶음을 말해요. 단자는 뭐 한 단, 두 단, 배추 한 단, 파 한 단 이렇게 하잖아요. 묶음이 묶음. 묶음인데 재산의 묶음이에요. 재산의 묶음. 공장재단 하면 공장에 속한 토지, 공장 용지죠. 공장 건물 있죠. 얘네들은 부동산이죠. 공장 건물 안에 뭐가 있어요? 기계 A, B, C 있죠. 이런 것들을 목록을 작성해서 이걸 통째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합니다. 그러면 이 통째로 몇 개의 물건인 것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통째로 하나의 물건인 것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재단이라고 그래요. 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등기와 등록의 차이는 등기는 관할이 법원이고요. 등록은 관할이 행정부예요. 행정부, 법원, 국회 3권 분립되어 있잖아요. 권리상태와 관련된 법원에서 하고 이거는 행정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어업권도 있어요. 어업권, 광업권 이런 거. 어업권, 광업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무형의 권리. 무형의 권리인데 얘네들도 다 그 관련 법에 따라서 등록하게 됐어요. 등록하게 됐어요. 또 경우에 따라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임목에 관한 법률은 독립정착물에 여기 임목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임목에 관한 법률상 임목이 여기 이제 여기다 넣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등기를 해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요놈하고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이 있어요.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은 그냥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명찰 달든가 이렇게 울타리 쳐서 편말을 박든가 하면 되는데, 요거는
산에 그 나무들 있죠. 나무들을 따로 벌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경수로 채취해서 이렇게 이식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정한 그 절차를 거쳐야 돼요. 산림청장의 반출 허가를 받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명인 방법 갖춘 수목 상태에서는 그런 행정 처리가 안 돼요. 행정 처리가 안 돼서 요 임목에 관한 법률상 요 임목은 일정한 범위의 나무를 지적 측량을 해서 이 도면하고 첨부 서류를 가져가서 또 등기소에 가면 또 등기를 해요. 그럼 일정한 범위 요 나무들 요 수목의 집단은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것을 이제 산림청장에게 뭐 첨부 서류하고 보내서 반출 허가를 받고 그 반출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그거를 벌목을 해서 옮기든가 아니면은 캐가지고 다른 데가 심든가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요.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상 임목은 따로 뭐가 있다고요? 등기부가 있어요. 얘는 따로 등기부가 있다 없다? 등기부가 없어. 그냥 새끼줄 둘러서 이렇게 팻말 박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각각 제각각의 법이 있기 때문에 준부동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임목은 자세히 보면은 준부동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집어 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하고 급이 같으니까. 얘 등기부 있죠? 등기부 있죠? 땅에 뿌리 박고 있죠? 땅에 박고 있죠? 얘도 등기부 있죠? 땅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같은 성격이잖아요. 얘네들은 등기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독립정착물에 넣기도 하고요. 또는 어디에 넣기도 하고요. 준부동산 여기에 넣기도 하고요. 따로 법이 있으니까.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안 되죠. 저당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설정 해야 되니까 등기부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저당이 안 되죠. 아무 그냥 새끼줄 둘러놓고 있는 상태라. 예. 그런 질문은 이제 쉬는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그럼 준부동산까지 끝나면은 이제 부동산 개념이 끝난 거예요. 다 됐죠? 자, 이렇게 법경기해서 법적 개념, 협의 광의. 협의는 토지 및 그 정착물까지 가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정착물이 아닌지 정착물인지를 구별해야 되고요. 정착물 중에서 다시 독립 정착물이냐, 종속 정착물이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준부동산이 뭐냐. 자, 이렇게 됐죠? 자, 좀 쉬겠습니다.